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중학 3단계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자원의 생산과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첫째, 주요 자원의 생산지와 어디에서 생산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원을 둘러싼 갈등을 설명할 수 있다. 자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데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원은 왜 이동을 할까요? 네, 수입하고 수출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저 중동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에서 석유를 수입을 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석유는 이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함으로 인해서 자원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의 이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 나라에만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 자원이 없는 나라는 수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동할 수밖에 없다.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생산되는데 어떤 곳은 전혀 생산되지 않아서 사와야지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수출과 수입이 이루어지면서 관계를 형성해 간다. 여기에서 자원은 이동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는 천년 자원이 부족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원료를 사와서 재료를 사와서 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만든 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을 하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료를 사와서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다음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공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죠. 그러면 석유, 우리나라에는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석유는 어디에서 생산되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석유는 서남아시아, 우리 보통 중동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서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국제적 이동량이 많다. 서남아시아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죠. 주요 수출국이다. 우리나라도 석유 자원은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여기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석유가 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우리나라나 일본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선의 굵기가 이동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선이 가늘면 이동량이 적은 거고 선이 굵으면 이동량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 석탄, 철광석의 생산과 이동. 석탄, 철광석은 어디서 생산되어 어디로 이동하는가? 석탄은 비교적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석탄은 그래도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우리 보통 호주라고 하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가 석탄의 수출국이다.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는 중국, 제철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 일본 등이 주요 수입국이 되겠죠. 우리나라가 많이 사옵니다.
철광석은 근대 공업의 기초 자원으로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철광석은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산됩니다. 제철 공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그래서 여기도 철광석의 이동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네, 여기서 이렇게 가죠. 굵게 이런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는데요.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자원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데요. 자원 확보를 위해서 국가 간 경쟁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또한 석유와 같이 일정 지역에만 편중하여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또는 가격을 올리면 수입하는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자원의 생산, 분배와 관련해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거나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 따지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는 자원의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자원인지 써봅시다. 네, 출발점이 어딘가요? 여기죠? 서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일본 쪽으로 많이 오고 있고 이렇게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것은 석유죠. 이거는 석유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 다음 보기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철광석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써봅시다. 철광석 어디에서 사오나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다음 3번. 다음 중에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천연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양이 적으니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석유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에서만 많이 편중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게 되죠. 그리고 인구 증가로 자원의 소비는 감소인가요? 증가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자원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은 인간의 생활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유용한 모든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기술, 경제 개발의 근간이 되겠죠. 기술 개발, 경제 개발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근간이 된다. 두 번째, 좁은 의미의 자원은 자연에서 얻는 천년 자원을 말하지만 식량 자원과 광물 자원이 여기에 속한다. 천년 자원을 말하며 식량 자원, 광물 자원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자원은 자연에서 얻는 천년 자원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의 자원은 인적 자원, 문화적 자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자원까지도 넓은 의미의 자원에 들어가죠. 자원의 의미와 가치는 인간의 요구와 문화, 역사에 따라 변해왔다. 어느 시대에는 자원의 가치가 없지만 또 다른 시대에는 자원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의미, 가치는 항상 시대에 따라 그 사회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자원의 의미와 가치는 항상 변화된다. 네 번째, 자원은 전 세계에 다시요. 자원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죠. 어느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자원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자원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죠. 수입과 수출함에 따라서. 수입, 수출로 인하여 자원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석유는 서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이동한다. 생산 지역이 서남아시아라는 곳에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나라들끼리 갈등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석탄과 철광석의 산지, 생산지와 소비지는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철광석을 수입해서 가공한 후 철강 제품을 수출을 하죠.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인 철광석을 사와서 그 철광석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철강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다시 수출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요. 재료를 사와서 그 재료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다른 나라에 팔면서 하는 무역을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원의 생산과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